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쑥뜸으로 공부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는 홍화타입니다. 2019년 말에 인간에게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WHO에서는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에 선언하는 것으로 세계적 대유행이란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공부했던 침과뜸 그리고 동양의학적 내용을 정리하였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 모여 계신 유튜브를 통해서 동생의 훌륭하신 분들의 채널을 참고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정리한 우리 인체의 면역력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쉽게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이러스와 공존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동양의학적 관점에서의 황제내경 및 동의보감의 고찰과 편작심사에 나타난 쑥뜸의 효능, 쑥뜸의 효과에 대한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의학자들의 주장과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보양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코로나19는 항원이고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살아가는 바이러스입니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개발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백신은 이미 우리 몸의 항체 형성 훈련을 시키는 항원인 것이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 훈련된 몸을 만들면 더 좋은 상황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면역력의 문제는 곧 혈액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혈액 내에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의 존재는 백혈구로 대표되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액은 점점 오염되고 병들어 약해지기 때문에 혈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최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체크해보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주무시는, 당연히 아픈 곳은 없으셔야겠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높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여성 35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분들과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인간은 백신을 개발했고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급속한 변이를 하여 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지금 세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3차 팬데믹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했고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11월 9일 5천만 명을 돌파했고 11개월 만입니다. 12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8월 5일 기준으로 세계에서는 2억 100만 명이 확진되었고 427만 명이 사망하였고 치명률은 2.12%입니다. 우리나라는 20만 5,702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2,109명, 치명률은 1.03%입니다. 우리나라나 북유럽 나라의 사망률이 낮은 것은 먹거리 문화의 우수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런한 생활문화의 영향도 있겠지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 완성 후 인류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의 25%가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크기는 930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100배가 넘습니다. 바이러스 크기 또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작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온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헤르페스라는 것인데 전 세계 성인의 85%가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는 인간의 능력으로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 속의 인간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체 구조 또한 우주와 같이 불가사의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형태입니다. 동양의학서의 바이블인 황제내경에서는
인간의 몸을 소우주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에는 362개의 혈자리가 있고 혈자리는 또한 우주의 별자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수지침의 원리는 우주의 별자리를 손에 뿌린 것이고 두침은 머리에 뿌린 것이고 족침은 발에 뿌린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암 환자의 치료도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와 함께 사는 방향으로 치료 방법이 자연치유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면역력을 50일 때 49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가능한 것이겠지요. 우리 몸에는 세균 만종과 1000조 개의 세균이 있다고 하고 세포의 수는 30조 개에 이르며 80일을 주기로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뼈는 206개, 관절은 100개, 근육은 650개, 뼈 조직의 변화는 7년 주기로 완전 교체되고 혈관의 길이는 12만 km, 심장 박동은 2억 8천번을 한다고 합니다. 70년을 살 경우. 황제 내경에는 여자는 7의 배수, 남자는 8의 배수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주를 다 알 수 없듯이 소우주인 인간의 몸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치밀하여 그 복잡한 시스템을 다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혈관의 길이가 지구 둘레의 3배에 달하는 12만 km이고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5초밖에 안 걸립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몸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 비례하면 시속 250만 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가 900km인데 이것을 비교하면 실로 어마무시한 속도로 인간의 몸속을 혈액은 순환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몸의 면역력의 기본 요소는 혈액에 있습니다.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고 혈관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백신 접종은 세계 12.5%, 한국은 14.6%이고 전 세계 12억 명이고 전 세계 인구는 78억 7천 명. 이 백신은 원래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약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각종 백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죽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삶과 함께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답이겠죠. 우리 몸의 면역력의 핵심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조들의 지혜와 고전에서 동서양의 현대의학자들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는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된 인도의 의학으로서 오일 마사지, 허브, 세라피, 요가, 명상 등으로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해서 병을 고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히포크라테스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의사나 약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으로 고치는 것이며 그 자연치유력은 섭생, 먹는 것에 의해서 인체의 균형을 회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의학의 바이블인 황제내경은 우주는 음양오행과 기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음양이 만물의 근본이자 변화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더 큰 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이다. 따라서 음양오행의 원리는 인간이란 소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보감인데요. 10병 9담이라고 10가지 병 중 9가지는 피가 탁해서 온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를 맑게 하고 여성의 냉대와 생리통 및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허주는 1539년에 조선 중기의 의관이고 그 당시에 허임이란
의관도 계셨는데 허주는 약의 명의이고 침과 뜸은 허임 선생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또 침구 경험방이라는 책도 지으셨죠. 결국 인간의 몸에 대한 치료도 자연적 치유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모든 식물과 생물이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쑥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여성에게 가장 좋은 식물이 있다면 바로 쑥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혈액의 오염이 만명의 근원이라고 했죠. 의성이라는 화타는 심술의 대가이고 편작은 온구법의 대가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황태의 두제가 편작의 온구법, 쑥등법을 내용으로 한 편작심서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면서 왕에게 상소한 글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은 50여 년간 여러 가지의 의학을 연구 실험한 결과 그 중에서 편작 온구법의 효능이 가장 현저하고 정확하여 백발백중의 효과가 있고 특히 건강장수의 유효함을 알았습니다. 실은 이제 편작 온구법의 저서를 발간하여 천하에 반복하자 하옵는 바 이 책에 이런 방기라도 부실이 있을 때는 신은 사간도 불사하고 천벌을 감수하겠나이다. 여기서 마지막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자라도 틀리면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쑥뜸의 기원은 BC 11세기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쑥이 여성에게 가장 좋듯이 마늘은 남성에게 가장 좋은 강정식품입니다. 편작과 화타 두 분의 공통점은 예방의학을 강조하셨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자가치유법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백혈구 계멸병은 환자는 단전과 좌우 중혈을 매일 각 2회씩 각 약 2개월간 꾸준히 온구하면 백혈구가 생신 증가한다 하였습니다. 약숙의 성분은 주로 비장과 혈 중에서 백혈구를 생신하여 병균을 박멸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에는 온구치료가 가장 유효하다. 쑥등법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침구약 3가지 의료 방법 중에서 침과 약은 전문의가 아니면 시술 또는 투약할 수가 없고 오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렇지만 온구는 부작용이 없고 환자 자신의 손으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치병, 병을 고치는 효과 순위는 1구, 2침, 3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임상을 통해 경험한 바 1구, 2침, 3약이 맞는 것 같고요. 쑥뜸이 치료의 효과는 뛰어나고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도 숯을 구우면 천년에 불호하고 흙도 토기를 구우면 천년에 불호하고 인생도 단전을 온구하여 심신의 원기를 튼튼히 함으로써 불로 장수하게 된다. 단전을 온구하면 병약자는 병근이 제거되어 체질이 개선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문자 그대로 갱소년, 젊어진다는 뜻이죠. 하게 된다는 얘기고 남녀의 건강은 단전을 자기 나이에 1일 더한 동수만큼 수년 동안 근실하게 뜨면 7일에 소변이 청담하고 15일에 머리가 맑아지며 20일에 원기가 왕성하고 30일에 정력이 강장하여 인생을 광명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작심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기가 모이는 곳이 아랫배에 있는 이 단전이고 기를 온몸으로 뿌려지는 곳이 배꼽 이 지점이 중환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쑥뜸을 뜨면 한 달 안에 우리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의 운행이 원활하여 정력이 왕성해지고 생기 발랄해지며 건강한 100세 청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Traditional Medicine in Asia, 아시아의 전통의학에 대한 WHO 보고서 내용 표지입니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는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기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침뜸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1998년 1월 27일에는 약 300여 종의 질병에 대한 의료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쑥뜸은 면역학적으로 생체의 항체 면역 기능을 증진케 하는 작용에 의하여 각종 세균성 질환의 멸균 소염 효과가 있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특이하게 발견되지 않은 감기 등의 바이러스 질환에 대하여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왜 WHO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고 내지 실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서 중의학을 중심으로 4년제 및 2년제 침구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뜸보다 4년제는 약, 2년제는 침을 우선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쑥뜸을 주로 하는 나라는 남한과 북한, 일본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뜸 치료도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됐고 등등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펌석이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침구의 발상지이죠. 그러나 침구법이 없어서 그 활성화가 요원한 실정이며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평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침구 교육과 법률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 때 침과 뜸은 무식하고 야만적인 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WHO 전통의학 보고서 원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목차죠. 컨텐츠 목차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여기 위에 부분 75페이지 여기 Chinese Acupuncture and Exhibition 중국의 침과 뜸에 대한 소개고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북한의 고려의학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기라는 거, 뭐 혈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만에 모여 있는 것이 기인데, 그리고 기의 운행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 기의 실체를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북한의 김봉환 선생이십니다. 그는 그의 기의 실체를 산알이라고 하였고, 봉환학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뭐 독일에서 개발된 고급 의료기기로 다 기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강의 시간이 되면 김봉환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면역력의 핵심인 혈액의 변화에 대해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쑥뜸은 신경성 질환에 대하여 항마비 효과가 있고 경련성 질환에 대하여 진정 효과가 있으며 자율신경계통에도 조절작용이 있다. 심장 맥관계통의 혈관운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내분비 이상 질환에도 체액대사에도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다. 또한 혈액성분의 조성 및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통의학 보고서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험병리학자 맥킨 베일리 교수의 주장입니다. 1901년생입니다. 쑥뜸의 맥킨 효과, 리액션, 반응이라고도 하죠. 쑥뜸의 맥힌 반응 이렇게 됩니다. 뜸은 피부 조직을 조금 태워서 화상을 입힘으로써 파괴된 세포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화학적 양리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를 맥킨 효과라고 한다. 맥킨 베일리 교수의 주장입니다. 염증의 화학인자설로 인체에 상해받은 세포가 자가분해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화학인자로 변하여 소염작용을 도와준다. 모세혈관의 특화성을 높이는 뉴코탁신의 생성, 백혈구를 증가 촉진시키는 LPF의 생성, 염증 부위의 열을 높이고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촉진시키는 파이렉신, 발열을 억제하고 백혈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류코펜틴과 데크로신을 조성한다. 좀 어려운 얘기죠.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맥킨 효과는 자가항체 면역 기능을 강력하게 촉진시켜서 전신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염증까지 닥치는 대로 소염시키는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WHO 보고서에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쑥뜸은 면역학적으로 생체의 항체 면역 기능을 증진케 하여 바이러스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인체는 완벽한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제가 했는데 쑥뜸을 뜨면 각자의 몸에 맞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 랭킨 교수의 주장입니다. 뜸은 인체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등 내분비 기능을 왕성하게 촉진하는 생화학적 물질 반사 효과가 있어서 항독소, 독을 제거하고 항염증성,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뜸으로 치료 못할 병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가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암 수술 후에 뜸을 떠주게 되면 강력한 소염 효과가 어떤 항암 치료 효과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뜸 뜬 자리는 조금 후에 부르터서 물집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균성 염증으로 앞에서 설명한 랭킨 효과 외에도 국소의 강렬한 열자극은 혈관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국소 대사를 촉진하고 자가 항체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분해 흡수됩니다. 따라서 약을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쑥뜸의 효과는 노벨 의학상을 100번을 더 받아도 남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현실이죠. 물도 마찬가지고 쑥도 마찬가지죠. 천지가 쑥인데 쑥이 좋은 줄 모르는 것처럼 인간은 천기와 지기를 먹고 사는데 하늘의 기운이 공기이고 땅의 기운의 대표가 물입니다. 보통의 인간은 숨을 3분만 못 쉬어도 죽고 3일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또한 30일 동안 곡기를 못 먹으면 죽는 것이죠. 랭킨 베일리 교수의 주장을 압축하겠습니다. 직접 뜸의 효과를 압축하면 2종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것, 니오디키신,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왕성해 주는 것이고 히스토톡신, 이 분비돼서 강력한 항체를 형성하면서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직접 뜸을 뜨는 것이죠. 곧 직접 뜸을 뜨면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혈관이 유연해져서 서로 통하고 영양의 공급이 우리 사지말단까지 잘 전달되어서 면역력이 정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뜸만 뜨면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정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빨, 치아 구조대로 섭생을 하고 먹고 뼈와 살이 튼튼해지도록 운동도 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하라 시메타로라는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이분도 엄청 나이가 연세가 오래되신 분이죠. 1882년에 태어나셔서 1991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서 만병의 효과 있는 뜸요법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일본에서 50판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나는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몸에 뜸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야만적 행동으로 보였으며 어리석고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이 무모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방법으로 뜸을 없애는 데 앞장서갔다. 그러나 이제 나는 쑥뜸이야말로 인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쑥뜸의 보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쑥뜸을 선전하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 나의 평생을 바치기로 했다. 그 뒤 뜸의학 연구소를 세우고 100살이 넘어서까지 뜸 치료와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하라 박사는 교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규수대학 의학부의 위생학 연구실에서 일하던 중에 뜸에 관한 연구로 방향을 바꿨고 뜸이 혈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뜸이 혈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을 보면 쑥으로 뜸을 하면 혈구와 혈청의 성질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빠르면 수분 후 뜸을 뜨고
늦어도 수주 후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 백혈구, 적혈구 수가 증가한다. 혈소판이 증가한다. 면역체의 생산 기능이 증가한다. 혈색소가 증가한다. 혈액 중에 칼슘 성분이 증가한다. 혈액의 응고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뜸을 떠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뜸뜨기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먼저 받으셔서 결과서를 받아보시고 한 달 정도 뜸을 뜨신 후에 이 뜸 뜨는 방법은 주 4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뜨신 후에 그리고 한 달 뒤에 병원 가셔서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시면 혈액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뜸을 뜨는 방법과 혈자리는 제가 다음 강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김남수 선생님의 방송 출연 및 쑥뜸 관련 미국 채널인데요. 위에 있는 게 이제 OBS 방송국, 그 밑에가 광주 MBC, 그 밑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여기가 이제 사우스밸리에서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제 그 채널입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은 평생 침뜸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셨고 국내외에 한 150만 명에게 무료 시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원봉사상 금상을 받았고 2002년에는 대통령 표창과 2008년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고향으로 2015년에 내려가셔서 무국 보양뜸 센터와 구당침순을 열었고 100세가 넘으신 고령에도 침과 뜸 보급을 위해서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저서 무국 보양뜸에는 뜸은 최고의 건강 장수 비법이자 의료비 대란을 잠재울 최고의 의술이라고 하셨고 조상 대대로 전해온 뜸을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뜰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작년 12월 2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삼가 저의 스승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당 선생님의 무보양뜸 자리는 소우주인 인체의 기혈과 음양오행의 평형원리를 조화시킨 경혈 남자 12곳, 여자 13곳에 뜸을 뜨는 면역요법입니다. 남녀 공통으로는 족삼이 다리에 있는 여기 끝에 있죠. 그 다음에 곡지, 팔에 있는 혈, 중환혈, 배에 있는 영역이, 배꼽 위에 2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관원혈은 이제 앞에 나왔듯이 배꼽 밑에 5분의 3 지점. 그 다음에 폐유와 고항은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회는 좌측에 이제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 머리 지점. 그 다음에 귀에는 이제 관원 위에 있는 혈인데 남자가 뜨고 여자는 중국과 수도. 그 밑에 있는 혈과 관원 좌측으로 있는 수도혈에다가 뜬다고 합니다. 무곡보양뜸은 우리 몸에 10만여 종의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체를 직접 활성화하여 부족함도 없고 넘치지도 않게 스스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을 키워주는 것이 궁극적인 이 무곡보양 쑥뜸의 효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동양의학의 바이블인 황제내경이라든가 저는 이제 이런 책 옛날 고서들과 허준의 동의보감 또한 올해 의성과 신의라고 불리는 화타와 편작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맨킨 교수와 일본의 하라 박사 구당 스님 또한 WHO의 보고서 78년의 보고서 그리고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의 말씀 이런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20년 전 구당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인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수십 년 세월 동안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봉사했습니다. 무곡보양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강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들입니다. 뜸 뜨는 방법, 혈자리, 쑥뜸이란 무엇이고 혈액과 혈관은 어떤 관계가 있고 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과 쑥뜸 어떤 관계가 있나, 음양오행과 오행색채표, 숫과리요법, 고혈압과 쑥뜸, 양생, 북한의 이제 봉환학설, 경락, 경혈학, 장부장상학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내 몸은 내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할 내용은 요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동양의학을 공부했는데 저도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건강 관련을 소주제로 나누어서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꼭 뜸을 뜨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이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처럼 슈퍼 시니어라고 여기서 하네요. 이런 분들처럼 뜸을 뜨시고 건강하게 젊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쑥뜸 뜨기 좋은 계절, 가을을 예고하는 입추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마음 공부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